얘네들도 매미도 저 맴맴 할 때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는구나. 저게 그러니까 암컷을 유혹하는 소린가? 그런 것 같은데요. 히프의 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그 SOS 생활영어 12,000이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서 재방송이 됩니다. 한 2년 동안 이제 본방이 쭉 계속이 됐고요. 또 2년 동안 앞으로 재방송을 할 거고, 어린 영어도 또 하나씩 재방송을 하고 그럴 겁니다. 또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조금씩 공개를 해서 이제 사회에 최대한 제가 환원할 수 있는 거는 환원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그 유튜브하고 지금 오성식 생활영어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것은 그야말로 저의 취미생활이고 그리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광고 같은 것도 안 붙이잖아요. 왜냐면 제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참 큰 보람과 기쁨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아주 만끽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젊었을 때는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그 얘기야 그 얘기인가?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뭔가 좀 뭘 좀 내가 나눠줄 수 없나 주변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여유도 생겼고 그래서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영어, 그죠? 전 영어 선생이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죠. 영어 가르치면서 책도 많이 내고 그 책을 낸 결과로 벌어들인 돈으로 나도 잘 살게 되었고, 우리 자식 유학도 보냈고, 우리 부모님도 편히 모시게 되었고,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큰 숙제는 제가 다 끝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날 나를 있게 해준 분들에게 이 감사함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끝에 이제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고, 그리고 뭐 별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하나씩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것은 본래는 그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게 된 게 아니고, 제 아들, 딸이 멀리 이제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자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에게 전하고 싶은 아빠의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걸 잘 보관했다가 파일로 나중에 유언처럼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찍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모이고 모여서 그냥 어느 날 문득 혹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리게 된 겁니다. 사연이 그런 거죠. 아무튼 저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뭐 감동, 감사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살아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난 발전을 해온 거는 틀림이 없죠. 그런데 선진국의 문턱에서, 여기서 이제 선진국을 정의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꼭 뭐 경제적인 선진국, 문화적인 선진국, 정신적인 선진국 뭐 많이 있겠죠. 네, 어쨌든 그냥 두리뭉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거를 도약하지 못하는 것 같다. 네, 선진국,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인데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개발도상국만도 못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네. 특히 물질적인 거 말고 문화적으로, 정신적인 면에서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도약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정직성의 부족 때문이다. 네. 여러분, 선진국 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경제적 선진국, 문화적 선진국, 그런 나라들 치고, 우리나라보다 정직도가 훨씬 뛰어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내가 단연코 이야기하건대 없습니다. 네. 미국, 캐나다, 이렇게 살아보면은요, 어떤 거짓말은 죄악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캐나다 사람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는 나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완벽하게 정직하냐? 그거는 물론 아닙니다. 네, 그거는 물론 아닙니다. 그들도 거짓말 하죠. 단, 거짓말의 빈도수가 낮고, 거짓말의 깊이가, 우리보다 훨씬 낮죠. 우리는, 특히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 정치인들 보면, 아주 그냥 대놓고 거짓말 하잖아요. 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뻔히 나중에 들통날 거도 일단은 한번 거짓말로 버텨봅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야. 근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오랜 그 문화를 잘 갖고 온 그런 나라들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거짓말을 제대로 한번 했던 게 발각이 되면 그것은 그냥 아웃이죠. 아웃. 우리가 거짓말이 영어로 lie잖아요. lie. 그런데 영어에 이제 white lie라는 게 있잖아요. white lie. 흰색 거짓말.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white lie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게 보편적으로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엄마 저기 마트에 좀 갔다 올게. 공부하고 있는 아이한테 마트 안 가도 그런 말 거짓말하고 나가고 하여간 그런 거짓말들 늘상 자주 하잖아요. 응? 밥 먹었어요? 네, 저 밥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도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선의의 거짓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선의의 거짓말 자체도 어지간해서는 용납이 안 되죠. 딱 한 가지 용납되는 거 있다. 어우, 나이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어우,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어우, 멋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그 나라에서 다 통용이 되는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보편적으로 너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그냥 보편화가 돼 있어서 그냥 그런 모습을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거가 그렇게 부도덕하고 그렇게 이게 위험하고 거짓말하는 거가 그렇게 나쁜 거고 범죄라는 거에 대한 의식이 많이 희박한 것 같아요. 많이 희박한 것 같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들어갈 때 입국 심사잖아요. 그럴 때도 얼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 그게 뭐가 중요한디? 하면서 그냥 얘기하죠. 대충 얼머무리고 대충 거짓말하고 막 대충 뭐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마디 이렇게 딱딱딱딱 짚었는데 그게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은요, 입국 거부를 시키죠. 굉장히 스트릭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그래. 근데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가 결국은 통계도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대학 입시도 맨날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추천서 같은 거 의미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가장 정직하게 써야 되는데 그 정직도가 떨어지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숫자를 믿지 못하고 통계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무슨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제 주장은 거잖아요. 원점인 나로부터의 출발. 그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나로부터의 출발. 국가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은 저는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거짓말을 해갖고 성공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정직도가 떨어지는 사람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 본 적도 없고 또 크게 행복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 정직이라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수시로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시간 약속, 돈 약속을 아주 작은 거라도 그냥 수시로 어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정직의 척도인데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는? 저는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살다 보면 정직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정직하지 않은 게 한번 걸리면은 그 사회에서 완전 매장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회는 신용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믿어주죠. 믿어주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아웃입니다. 아주 예외 없이, 가차 없이, 그죠? 참 큰일입니다. 우리 거창하게 나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오늘은 내 스스로 좀 더 정직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정직하라고 가르치고 늘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지 않은 데서 우리가 말이죠, 요행을 바라는 행위도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얻겠다고 생각한 게 그게 정직한 삶의 자세지. 나는 요만큼 일하지만 이만큼을 원한다.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투기하고, 뭐 주식도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에 투자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투기고 도박이거든요. 그죠? 같은 주식 투자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투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이거든요. 적게 일하고 많이 가지려고 한다. 그거 자체가 정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세상은 나는요,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게 정직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얼만큼 정직한가, 내 스스로가 얼만큼 나는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것도 정직한 삶의 자세고, 나는 주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정직한 자세고, 내가 고객을 대할 때 정말 정직하게 입장 바꿔서. 근데 오늘은 왜 내 스스로가 이렇게 꼰대같이 느낌이? 말을 제대로 하는 거는 맞는데 말을 하고 나 찝찝해. 되게 꼰대 같네. 아니 같은 말을 해도 꼰대처럼 안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되게 꼰대 같네. 나 꼰대다 이씨. 진짜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가? 이상하게 꼰대 같네. 말도 좀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꼰대 같아. 어쩔 수 없어. 지나갔어.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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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